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일마을 촌자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배경을 뺐습니다. 네, 어떤 게 좋으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닷가 예쁜 풍경을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한번 뺀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정적인 거니까 네. 오프라인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 이상은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렇군요. 개취가 많더라고.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그런 줄임말도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아는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장은 3,300이 조금 드디어 못 미쳤습니다. 또다시 못 미쳤어? 네, 3,29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3,303이라 당연히 3,300 될 줄 알았는데. 네, 전일 대비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네.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들은 코스피에서 187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60억, 코스닥에서 8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68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55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서비스 업종이 1.2%로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뭐 한국종합기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가 없으니까 아마 이 주식 없으실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관심 있어. 왜냐면은 그 정치 테마주가 올라갔다면 10배, 20배예요. 그렇죠. 네. 항상 그랬거든요. 확실한 테마야. 얻어 걸리면 10배, 20배야. 네. 뭐 저는 그 10배 먹는다고 제 인생이 역전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네. 재밌잖아. 재미는 확실하게 있죠. 재밌잖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친구들하고 야, 그 저기 한 주자 중에 유력 주자 중에 이름이 재명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재명? JM이잖아요. 네. 그 찾아보니까 JMI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야, 이거 이미 여기 관련주 아니야? 이랬거든요. 진짜요? 상한가 갔어. 그 이유 때문에요? 아니 몰라. 설마. 아니 이 회사가 그 이후에는 상한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그 시절이 왔습니다. 제 10배 나는 주식의 특징이 뭘까요? 뭐예요? 10배가 날 수 있어야 돼. 네. 무슨 말이냐면 10배 날라면 비싸면 안 돼.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될 놈 중에 10배 날 놈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요. 그지? 왜냐면 10조면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누가 봐도. 그러니까 1,000억 내외에 싸우려. 죄송합니다. 그 기업이 싸우려라는 게 아니고 저기 시가총액이 좀 싼. 네. 시가총액이 싼. 주식시장 기준으로 그쪽에서 얻어 걸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번 대선 때는 워낙 그 후보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경쟁력이 탁월하게 높은 그런 딱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굉장히 많아요.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 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유력해지면 그때 유력해지면 막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1배, 2배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특이하네요. 증시각도에서 갑자기 정치 테마주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다니요. 왜냐면은 너무나 확실해 이게. 왜냐면 그 공부 제가 물들었나 봐. 저 배모 저 슈퍼게임이 있어요. 네. 배모 슈퍼게임이 그분은 이제 시장에도 굉장히 제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국의 혼마 문해이사 아세요? 혼마 문해이사? 혼마 알죠. 예, 쌀거래 약 한 200년 네. 전에 쌀거래로 일본을 주름 잡았던 그런 분인데 제가 한국의 혼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도 관심 이렇게 재미나게 봐. 시장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이 뭐야 이러는데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꼭 그런 테마주들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다 싸그리 다 죽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5배, 10배가 진짜로 오르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복권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마고 주식시장. 잘만 선택하면 아주 재밌을 수 있는데. 복권과 경마가 시작되었다. 벌써부터 250일 남은 이 시점에 복권과 경마가 시작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보실 수는 있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복권 안 사보셨어요? 저는 정치 테마주를 사본 적은 없어요. 아니 복권요. 복권이요? 네. 복권은 안 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사봤습니까? 아, 로또 뭐 한 2번 사본 것 같아요. 2번? 예. 거봐 진실이 나오네요. 저도 한 로또 한 3번 해본 것 같아요 평생. 1,000원짜리 그거. 1,000원 이상 투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 때 복권을 사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재밌어 한 30분 동안은 이거 1등 당첨되면 뭐 하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게 한 네. 30분에서 1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상당히 재밌게 해줘요. 그런 스트레스 푸는 재미가 있긴 해. 근데 그거 꼭 친구랑 같이 사게 되거든요. 네. 꼭 당첨되면 나 얼마 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배분 비율을 막 신중하게 결정하고 점점 진지해지죠. 그 재미로 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이거 지금 동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복권보다는 차라리 네, 로또 1등 되면 요 바로 앞에 있는 농협 본사 가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월요일에 혹시 안 나오게 되면 그런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지도 않고 어떻게 당첨되시려고요? 또 살지도 모르죠. 네. 네, 아주 이제 시장 얘기 한번 해봐야겠죠? 시장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나요? 우리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네, 이것도 시장이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네. 드리고 싶은 말은 가볍게 들어갔으니 가볍게 끝내시라. 음. 경마로 시작했으니 경마로 끝내라. 딱 재미 느낄 정도의 금액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복권으로 시작했으니 복권으로 끝내라. 거기라 복권에 인생 걸면 어떻게 돼? 그러면 쓸쓸하지. 피곤해져요. 쓸쓸해. 그리고 경마에 인생 걸면 잔혹하지.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여행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스트레스 해소감으로는 괜찮은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체가 있으니까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뻥뻥뻥 뛰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면 또 남 좋은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판돈 되는 겁니다. 예. 미리 깔아놓고 있어야죠. 그래서 먼저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없는 일이 아니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처럼 일종의 가치투자 지향형 채널에서 이런 말에서 되게 엉뚱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화내동하면서 가산탕진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항상 정시테마주는 결과가 확실해지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요. 어떻게 되든. 그럼요. 사전에 다 땡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컨테이너선 발주 소식이 들렸는데요. HMM이 1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계약을 조선사 2곳과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투자 금액은 1조 7,700억 정도 규모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92%입니다. 굉장히 네. 많죠. 전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해운업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2030년까지 150 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봉량을 확보를 해서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150만 TEU죠.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오늘 호재로도 작용을 해서 좀 해운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가 마감은 좀 심심하게 끝났습니다. 네. HMM도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놀랐던 거는 남양유업이었습니다. 지금 진짜 200만 원 가게 생겼네. 저는 이런 호재를 처음 봤어요. 사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남양유업 정말 첫날 말씀드렸죠. 저는 안 했지만. 네, 저희도 이렇게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쳤죠. 그건 분명히 이거 그 한행코보다 현재 싸니까 이건 기회가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기억 나거든요. 네, 기회를 저는 못 살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면은 못 들어가죠. 그날 상한가 첫날 얘기했잖아. 첫날 얘기했거든.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훨씬 많이 네. 올랐죠. 공이 앞에 있었어요. 골키퍼도 옆으로 비껴 있었어요. 못 찼습니다. 놓쳤죠. 자주 있습니다. 98만 번째 돼요. 이런 정도. 네. 2019년도에 이 남양유업이 메일유업을 대상으로 좀 안 좋은 행동을 좀 했습니다. 네. 네, 홍보 대행사를 이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댓글로 막 비방을 하고 저 메일유업 공장은 근처에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었거든요. 난 이거에 몰랐는데. 대해서 지금 2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진짜 아치를 많이 했네요. 좀 그랬죠. 아치셨네. 네. 이번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잖아요. 한행컴퍼니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쇄신에 나선 첫 행보라는 평가가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주주가치 쇄신을 위한 행보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금 묵직하게 나가야 된다. 현재 싸다. 이거 앞으로 200만 원 간다. 상한가 첫날이라도 잡았어야 돼. 그랬으면 좋았겠죠. 네. 첫날 왜냐면은 가격차가 워낙 심했으니까 그리고 네. 워낙 바닥이 길었으니까 상한가 한 번 정도는 허용해 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행컴퍼니가 굉장히
인수합병 잘하는 그리고 인수 사업자잖아요. 가격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수 가격보다 한 40% 낮았으면 그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때는 끝. 뭐 인수 가격 거의 붙었어. 그럼 안 해. 그건 맞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네, 오늘 남양유업은 10% 올랐는데 남양유업 우선주는 18% 네.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나 방송 보시고 남양유업 사신 분이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30일 날 저희한테 커피 쿠폰 하나 쏘세요. 전화번호는 안 알려주지. 예, S&P에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부담 때문에 이마트를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조 4천억이 인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마트의 이제 3년 동안 에비타를 보면은 1.2에서 1.5조 원 정도인데 인수가는 이에 비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차입금 비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심지어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 인수자금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까지 계획된 투자를 감당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에비타 대비 차입금 비율이 향후 1년 동안 약 5배를 상회할 경우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마트는 그 인수 발표 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5% 네.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게 쭉쭉쭉 다 빠져서 오늘도 1.2% 하락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업종이 소폭 상승을 보였는데요. 관련된 여러 호재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JP모건에서 일단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파슬리라는 애널리스트가요. 유가도 이제 70불 정도 됐고요. 이 높은 유가와 높은 윤활유 스프레드 그리고 벤젠과 파라자일렌이라 불리는 PX 이 스프레드가 회복되고 또 LG와의 소송 이후에 개선된 배터리 실적을 고려한 결과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했다라고 밝혔고요. 배터리 사업의 가치는 2026년도에 3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SK이노베이션의 그때의 매출액은 15조 5천억,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로 현재의 LG에너지솔루션의 수준에 달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무려 5년 후에나 LG에너지솔루션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그때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현재 5%인데요. 이게 1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4.6% 상승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차전지 업종도 많이 올랐습니다. SK IE테크놀로지도 6%, 삼성 SDI랑 LG 화학은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김시산 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대담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종의 자매 채널인 연합인포맥스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애널리스트와의 대담을 그쪽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지산 연구원 베스트 애널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김지산 센터장이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솔직히 조금 안 믿기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1억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이제 8,500만 대인가 8,600만 대가 만들어졌고 보통 9천만 대 내외 만들어지거든요. 1년에 네. 차가. 1,000만 대 죄송해요. 네. 그 중에 1,000만 대를 2030년이면 10년도 안 돼서 점유율 10%가 훌쩍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30년인가 25년인가.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그때 정말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근데 만약에 말이죠. 2025년에 뭐 1,000만 대, 되겠다. 2025년 되네. 1,000만 대 돼서 점유율 10% 넘어가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양산성을 못 가진 업체들은 그 자리를 못 지킬 것이라는 것이고요. 양산성을 가진 업체들의 성장률은 무지하게 빠를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내재화가 잘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재화하는데 2-3년 걸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생산 대수는 어마무시하게 늘기 때문에 내재화 해가지고 양산 수율 올리는 데까지 시간까지 감안하면 25년도에 내재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충분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4680 같은 거는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얘기는 나왔죠. 벌써 6개월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험실에서 랩에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만 이게 양산 수율까지 가려면 적어도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양산이 나오더라도 높은 수율까지 올라가면 또다시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거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기존의 업체들은. 그러니까 25년도까지 쭉쭉쭉쭉쭉 늘리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캐퍼를 늘리면 단위당 단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재화해서 만들었을 때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SDI나 아마 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되게 자신감이 있을 거다. 내재화? 해보세요. 쉽나. 왜냐면 LG 지금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될 회사가 지금 10년을 넘게 걸려서 이제 100기가와트인데 2, 3년 만에 100기가와트 하겠다고 한 거니까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렇으니까 저는 소재 업체들 잘 보자는 입장이에요. 소재 업체들 중에 싼 것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네. 세종공업과 서현이와 덕양산업을 선정을 했는데 네. 원래 오래된 1차 협력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뭐 백이건이나 이런 데 다른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기차용 BMA라 불리는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라는 부품 공급사 선정 과정에서 이들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HL 그린파워 여기서 생산한 배터리팩과 모듈만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생산량이 늘면서 기존 1차 협력사 대상으로 전동화 부품 주문을 늘리면서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갔을 때 많이 수요가 떨어질 만한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현대차에서 좀 유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2025년까지 12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연간 56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기차 판매 비중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기아차도 2026년까지 58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목적으로 전기차 7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세종공업 9% 상승, 서현이와 덕양산업 2%, 1%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또 진원생명과학이 또 20%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19%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을 억제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현재 FDA 임상시험 이상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에 국내 식약처에도 임상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고요. 대표이사에 따르면 이제 기존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향후 백신 저항을 보이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변이 여부 상관없이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29일 이제 국민연금이 기존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조금 바뀐 거에 대해서 좀 공시를 했습니다. 네. 13개 종목에 대해서 보유 비중을 확대했고요. 16개 종목은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네. 비중 확대한 종목 중에 자동차 부품주가 있고요. 비중 축소한 종목들은 2차 전지라고 바이오 섹터에 좀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S&T 모티브 등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네.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는 비중을 좀 축소했다고 합니다. 많이 오른 거 뺐네. 그렇죠. 차익 실현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이마트는 또 비중을 확대했고요. 현대홈쇼핑은 또 비중을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소식 중에 네이버가 CJ ENM의 자회사인 티빙에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400억 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점점 이 콘텐츠 확보에도 좀 열을 가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치 테마주들 중에 좀 특징이 좀 있었던 게요.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선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네. 했잖아요. 그 발표와 동시에 윤석열 관련주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호재 발산. 네. 이재명 테마주는 또 오늘 뭐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종목 그거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요. 네. 예, 걱정돼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이성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야. 네. 아니 어떻게 JM이라는 이재명 JM이라고 JM이 달린 주가 상한가 가냐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로 비이성적일까요? 그럼요.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비이성적입니다. 그 정도. 이성을 가져서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이성적 사람은 녹아나는 그런 시장이지. 저는 근데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는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의 길을 가면 돼요. 뭐 연간 25% 수익 내서 3년이면 2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우직하게 가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걸로 뽕 맞아가지고 계속 이 뽕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뽕 중독자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거덜납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걸로 수익을 봐도 투자관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을 봐도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이 종목에 굉장히 큰 돈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해봤자 약간 뭐 용돈벌이식 약간의 수준을 넣는 건데 그에 비해서 또 스트레스는 또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정치 관련된 뭐 특히 정책주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권 사시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죠. 왜 안 받으십니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죠. 돈을 많이 안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복권을 한 1,000만 원어치 사보세요. 스트레스 받나 안 받나? 받죠. 받죠.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정도의 돈은 복권 넣듯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경마와 복권이라고 비교를 했고요. 여기서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분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셨죠? 네. 아무 근거도 없어. 그냥 이름이 비슷해. 학교가 비슷해. 아니 그 친했는지 원수였으면 어떻게 같은 학교에서? 무슨 대학 있죠. 출신이야. 근데 둘이 원수였어. 근데 같은 학교 출신의 주가가 올라. 이해가 된 사건입니까? 근데 뭐 원수였든 아니면 정말 베스트 프렌드건 어쨌든 나중에 되면 떡락하는 거는 이제 그럼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기정사실이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뭐 지연 학연 이런 것도 있지만 정책 수혜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많이 오르는 게 그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뭐 이렇게 2-3배 오르는 게 아니고 5배, 10배 오르는 거는 정책 수혜가 있는 데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많이 가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안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대선 테마주가 있기를. 그런 경우는 정말 간혹 경험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는 회사가 좋아서 투자를 한다고 샀는데 네.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갑자기 막 주가가 급등하고 막 이런 경우는 있는 한 것 같아요. 번쯤 경험 있죠. 경험이 있죠. 한 번 경험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로 했습니다. 네. 대선 테마주여 오라. 나한테. 내가 가진 않을 거야.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가 있으면 생각보다 늦게 팔라고요. 네, 그러려고 머리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놨습니다. 난 다 먹을 거야. 네, 당장 내일부터 오르길 바랍니다. 있어.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자, 오케이 가보자. 네, 네. 가자. 그럼 내일이 갑자기 기대되네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